안녕하세요. 강창래의 몇 스푼 크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다행히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는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만한 목소리 저와 같이 해주셨던 신덕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덕님. 반갑습니다. 왜 오늘은 처녀자리 소개를 안 하시나요? 네, 그런 소개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이제 좀 익숙해졌을까요? 일단 또 온 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분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지윤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나 제 서울의 유일한 인맥이 CGV 모인치에서 만난 인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덕님이랑 우리가 사랑한 영화라는 주제를 얘기를 할 때 영화하다 보니 영화제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지윤님이 그 모인치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영화제와 곁들여 여행을 갔다는 게 되게 인상이 남아서 한번 영화제를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특히 무주 산골 영화제를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무주산골 영화제는 제가 많이 다녀본 건 아니고 2019년에 한 번, 2025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다녀왔는데 그 19년에 다녀왔을 때 제 첫 번째 그 영화제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작은 규모의 되게 귀여운 영화제여가지고 좀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영화제들 좀 쉽게 도전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영화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CGV 모인치에서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영화제를 많이 다니신 줄 알았는데 총 몇 군데를 갔다 오셨던 거죠? 제가 그래 안 그래도 적어봤는데 6, 7개 정도를 갔다 왔더라고요. 우주산골 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천, 그다음에 뭐 서울 미장센이나 독립영화제, 춘천이랑 인천. 근데 그 사전 인터뷰에서 몇 개 안 나는 것 그러니까 같다는데 6개? 이게 그 한 군데를 여러 번 다닌 게 아니고 이게 그냥 한 번씩 그냥 여기저기 다녀본 그런 정도여가지고 저도 막 잘 알고 그러지는 못하고요. 근데 딱 맞는 취지였어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를 거의 매년 갔는데 다른 국제영화제에 대한 약간 궁금함이 있었는데 특히 미장센 영화제 같은 경우 맞아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거기에 단편 영화제잖아요. 네. 시나리오도 한번 내보긴 했었어요. 오, 진짜요? 전혀 연락이 오진 않았지. 가고 싶었다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뭔가 항상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시절에 뭔가 단편 영화제 하니까 이 정도 분량이면 써도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글을 써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친구가 영화 감독으로 대학교까지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이 한국은 단편 기준이 많이 널널하대요. 사실 해외 영화제에서 단편은 2분에서 3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근데 미장센 영화제는 단편 영화인데 무슨 10분짜리도 걸리고 15분짜리도 걸리고 심한 건 30분짜리도 걸리는 걸 봤대요, 자기가. 이게 무슨 단편이야. 근데 이게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나도 한번 했었다. 부천국제영화제는 저희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같이 가실까요? 네, 너무 같이? 좋아요. 쉐리? 너무 좋아요. 인천에 무슨 영화제 있어요? 인천에도 여러 개 있는데 뭐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제일 큰 게 아마 디아스포라 영화제일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서쪽에 살아가지고 서울 서쪽에 사니까 인천이 아주 멀지 않아가지고 그냥 당일치기로 저녁에 그냥 갔다 오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영화제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깊게 나눌 거고, 그러면 지윤님, 신덕님에게도 했던 질문인데 지윤님에게 인생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인생 영화란 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저번에 신덕님이 얘기하신 거 듣다가 이제 영화라는 매체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된 영화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그 공동경비구역 JSA거든요. 이제 나이가 좀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게 당시에 이제 지정자석제가 아니었던 단관 영화가 아니었는데 이 영화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 한정된 그 의자 인원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그냥 막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좌석이 없이 사람들이 다 서서 보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이렇게 잘 구해와가지고 작은 그 플라스틱 의자 포장마차에서 하는 그런 의자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가족은 앉아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되게 막 시끄럽고 막 의자도 불편하고 그런 데서 영화를 보는데 진짜 너무 빠져서 완전한 몰입감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약간 영화관 가는 것에 되게
이제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네, 그래서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음, JSA. 네. 너무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비슷하게 해리포터가 그런 식으로 봤어요. 복도에 앉아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운 좋게 저는 앉아서 보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서서 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극장에서 좋은 경험이 있으면 좀 뭔가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아날로그의 낭만이라 멀티플렉스면 그 기억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보고. 그러면 근데 이제 저나 심덕님이 이제 그 인생 영화를 얘기할 때 세 파트로 나눴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들게 해준 영화와 가장 많이 본 영화와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만약에 딱 한 편 보고 깨꼬닥 한다면 본 영화인데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일단 가장 많이 본 영화는 저는 거록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니 그 군인 네, 맞아요. 아니 이게 진짜요? 나이대를 떠나서 약간 성별로 지금 그게 예. 제가 일부러 뭐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닌데 그냥 옛날에는 이제 TV에서 혹시 영화를 해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를 진짜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막 중간부터 보죠. 저 원래 그런 아. 스타일이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 영화는 이제 별로 약간 오락 영화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간에서부터 봐도 아무런 무리가 없고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분들한테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더록을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 아 이렇게 세대 차이. 도덕이 다른 의미로 오히려 반대로 도입부가 되게 강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에게 배신당한 군인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테러를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전 나이대보다 약간 성별이 되게 좀 마초 향이 강한 영화긴 하죠. 아 근데 정말 추천입니다. 네. 제가 아.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이 정도 해야 아,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약간 기준점이 된 거군요. 네네. 아, 제게 있어서 그 기준점 트랜스포머 1편 어, 특수효과 떡칠할 거면 이 정도는 해라. 화려하다. 우리 지윤님의 이거 신입생 환영회가 끝났어요. 다른 분들도 저희가 이 보이츠 분들을 하면 이렇게 하실 테니까 억울해 안 하셔도 돼요. 네. 항상 이제 인생 영화를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넘겼나요? 근데 도록이 되게 신선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전 사실 되게 피아니스트를 좋아하셔가지고 아, 네. 그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도록 정말 제가 생각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더러. 엥?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약간 저희가 지훈이를 모신 이유 많은 영화제를 갔다 오셨으니까 네, 영화제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화제 하면 과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 영화 관련 행사도 많고 내가 못 보던 영화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가 끝나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뭔가 내가 기존에는 되게 조용하게 봤지만 영화 끝나면 엔딩 크레딧 올라올 때는 박수를 치는데 막상 또 영화를 볼 때는 물만 마셔도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눈치를 주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제를 가장 많은 영화제들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윤님 생각은 과연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당연히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영화 관계자들도 진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 영화에 그냥 좀 지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쉽사리 도전을 해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가격이 싼 경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 감독들이나 배우들이 설명을 해주는 GV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와서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영화 자체를 싫어하진 않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영화를 막 특별히 좋아해서 온다가 아니어도 저는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관계자나 연예인 분들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보여요. 사실은 그 영화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영화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숨은 그런 느낌이니까 그 박정민 배우나 독립영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위가 있으면 영화제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심덕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울에 있는 영화제도 보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보이셨나요? 아니면 소속제 같은 경우에 네. 그래도 확실히 GV에 그 조금 인지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배우들이 오면은 확실히 티켓팅의 열기가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맞아요. 오시면은 많이 오긴 해요. 그래서 저는 되려 그래서 GB를 좀 피하는 편이에요. 오, 왜냐면 사실 그렇게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막 연예인을 좋아해서 그분들 만난다 뭔가 그거를
추억을 안고 가는 성격은 아니어서 말한 것처럼 어차피 여기 A라는 영화에 대해서 지위가 있는 상영과 없는 상이 있으면 어차피 저기로 몰릴 거니까 난 영화를 봐야지 하고 가고 그리고 약간 붕 뜬 게 보여요. 지비 영화를 하면 그게 영화 시작이 됐건 끝이 됐건 그게 좀 웅성웅성임이 많이 커가지고 그게 진짜 티가 나는 건 무대 인사죠. 아 그쵸. 진짜 전 무대 인사 절대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무대 인사를 갔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매너의 문제랄까? 조금 속상할 때도 있어요. 무대 인사인지 모르고 갔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시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오셨더라고요. 배우랑 감독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어. 어이구 이러고서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인사하시고 행사가 이제 짧게 끝나잖아요. 10분 내로. 끝나고 나가시니까 절반 이상이 다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또 무대 인사를 보러 가시는 이제 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셔가지고. 근데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뭔가 이거 맞나 싶은 거죠. 원래 이제 그 영화 측에서도 무대 인사를 많이 도는 게 이제 티켓 때문이기도 하고 어른들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약간 이걸 보러 간 사람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행사 중에 하나가 무대 인사였고, 맞아요. 아까 그 지부이 말씀하신 게, 진짜 이게 그, 아무리 좋아하는 감독이나 배우, 또는 좋아하는 뭐 장르나 영화일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지부이 행사가 가고 싶어서 가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말을 잘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든 배우든 관객 객석에서 약간 싶은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정말 제대로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감독님들 중에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티가 날 정도로 아 저분은 참 시나리오도 잘 쓰시고 영화도 잘 만드시고 일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말은 진짜 못하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면님이 느낀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죠. 반대로 그거에 대한 반대 상황이 났을 때도 좀 살짝 괜히 물어봤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면 좋은데 가령 이제 헤어질 결심에 결말불 같은 경우에는 박찬욱 씨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 말하는 걸 꺼려하지 않는 분이어서 얘기를 하실 때 나는 좀 미완으로 남겨두고 싶었는데 그걸 들으면 제가 생각한 열린 결말이 아니고 감독님의 이제 닫힌 결말이 되니까 그 창작자가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하는 또 있어가지고 맞아요. 모르고 넘어가는 게 또 그러니까 셔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막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박찬욱 감독 부분은 한편으로는 좀 시원해요. 감독이 이런데 하면은 그래 그거지 하는데 그게 내가 말하는 결말이 아니면 아니야 남겨줘 진짜 이런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진짜 다 해줘 그런 점에서 좋으신 분인데 음,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좀 심술이 나죠. 왜? 근데 저는 GV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냥 그거는 하나의 그냥 시작점이었을 뿐이지 내가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일본의 그 괴물 맞아요. 그 결말을 일본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 이런 맞아. 결말이다라고. 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도 동의하자. 저희 다 동의하자. 보이치에서 핫했던 영화가 이제 괴물과 너와 나라는 두 편의 얘기로 되게 많이 했었는데 괴물에 대한 결말에서 다들 아니야 나는 언니? 네가 틀렸어. 저는 저만의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보면은 감독이 연출했던 뉘앙스는 관객이 받아들인 거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글대로 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라라랜드의 결말부를 보면 두 사람이 극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미련 없이 헤어지는 걸 바래서 이제 그 라이언 고슬링이 차린 카페에 갔다가 헤어지는 거였는데 감독은 아니 이렇게 아쉬워 하니까 서로 그 눈빛과 연기로 표현해줄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극작가 입장에서는 두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말을 했지만 감독은 이게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에게 그게 과연 행복할까?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결말처럼 연출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화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왜 이런데, 왜 이러. 저 그때 친구들이랑 괴물은 세 명이서 같이 봤거든요. 셋 다 그치, 마지막에 그치. 이렇게 하고 딱 나왔는데, 야, 아니래. 아니, 왜? 다 그랬어요. 근데 감독은 인터뷰를 모호하게 하면서 극작가를 존중을 했고, 아. 극작가는 나는 영화를 이제 시사회에서 보고 나서도 관객들, 그러니까 그 인터뷰가 나온 게 시사회를 끝나고 이제 작가님에게 이런 결말 너무 했는데, 뭐야, 사람들이 왜 다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 하고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대로 약간 보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결말을 쓰고, 영화상 마무리는 그렇게 보니까, 역시 고래다, 이 생각. 자기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근데 또 아무도 모른다를 최근에 봤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를 보면은 작가분의 결말처럼 연출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감독 자체가 크게 그거를 연연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제 관객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극장에서 보는 영화와 영화제에서 보는 영화의 차이점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